예, 금융감독원이 키코의 분쟁 사건을 다시 재심의하고 있죠. 1년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최종적으로 은행 측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손실의 20에서 30%를 은행에 배상시키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은행 측 눈치를 보느라 결과 발표를 상당히 좀 미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 금융부 이종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키코 사태,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을 만큼 아주 큰 사건이었죠. 네. 지금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 심사를 했는데 키코 사태가 뭔지 간단하게만 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예, 키코가 일단 녹인, 녹아웃의 약자인데요. 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이 기업의 환해지 상품입니다. 이 은행과 기업이 약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이 기업이 약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이 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도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급등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급등하게 되면 이 기업이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은행에 되돌려 줘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치솟고 이 기업들이 이 은행에 돈을 돌려주면서 이 3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키코 이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이 당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은행에 제기했고 2013년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제 그때 키코 계약 자체에 대한 이제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은행한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사실상 보면은 키코 업체들이 모두 패소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난 이 사태 왜 다시 문제가 된 겁니까?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다시 문제가 됐는데요. 일단 시발점은 정치권입니다. 당시에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이제 키코 사태가 이 대표적인 금융 적폐 사례라고 지적했고, 그때 국무총리가 이 재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에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당시에 윤석헌 혁신위원장이 이 금융당국에 키코 재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이후에 이 윤석헌 혁신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지난해 5월입니다. 지난해 취임한 이후에 그 소신대로 키코 재조사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조사에 들어갔죠. 분쟁 조정을 위한 재조사인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한 1년 3개월 정도 됐나요?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 책임이 일부 있다. 그 정도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금감원이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금감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이거를 이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제 최종적인 은행이나 기업의 보상 비율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20%에서 30% 은행이 기업에 배상을 해야 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10%에서 50% 범위 내에서 배상 비율을 고민했는데 10%는 이 키코 피해 기업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 50%는 배상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은행이 받아들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인 20에서 30% 수준의 배상 비율을 결정한 것으로 잠정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배상 비율까지 나왔다면 최종적으로 다 결과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발표를 자꾸 미루고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정을. 못하는 이유는 이제 배상 당사자인 은행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이
금감원 분쟁 조정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거부하게 되면은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금감원으로서는 이제 은행도 받아들일 수 있고 기업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지금 고심 중인데요. 그 조정안은 내놨지만 이제 은행과 피해 기업을 상대로 의견 조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은행이 안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적인 소송은 나갈 수 있지만 근데 지금 금감원장이 10년 만에 다시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윤석권 금감원장이 교체가 되면 키코 사태는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울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 그 분쟁 조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 짓겠다. 이런 기조가 강하겠군요. 윤석권 원장이 학자 시절부터 주장을 했었고 예. 금감원장 취임 직후에 가장 먼저 거론했던 것 중에 하나가 키코 재소자기 때문에 어쨌든 실질적인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그런 결과라면은 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네. 국가 차원에서 뭐 구제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어떤 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게 이게 현실적으로는 은행과 기업의 민사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분쟁 조정을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어떤 국고로 또는 추가적인 다른 지원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얘기군요. 예,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지금 우리 이 기자는 금융부에서 금감원이 조사하고 또 분쟁 조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봤을 텐데 네. 금융감독원의 의지는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내걸었던 주요 구호 중에 하나가 키코 재조사였고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키코 사태 재조사는 그런 정책 방향과 부합하기 때문에 금감원으로서도 이 조직에 위신을 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의지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원장뿐만 아니라 이 네. 조사라든지 또 분쟁 조정에 참여하고 있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 네. 금감원 실무자들도 의지는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견은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상황이라서 이거를 재조사해도 실리를 챙길 수 있겠느냐. 예. 대표적으로 이제 금감원의 상위 부처가 금융위원회가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사실 키코 재조사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예. 사실상 반대하고 있죠. 신중한 입장이 결국은 반대에 가까운 얘기죠. 예.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재조사해서 새로 결론을 뒤집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재조사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괜히 정부가 그 키코 피해자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희망 고문이 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동안에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제대로 된 진행이 당국 차원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10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거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는 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금융권에서는 이제 해당 당사자가 은행권인데요. 은행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감원이 이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크다기보다는 지금 일부 기업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앞으로 다른 키코 피해 기업들이 비슷한 요구를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4개 업체에 대해서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데 이것이 선례가 되게 돼버리면 다른 업체들도 조정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 할 것이고 이 피해 금액은 지금 1,000억 원에서 4,000억 원 가까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은행권에서는 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효 문제가 좀 있죠. 시효 문제는 좀 그 시각에 따라 좀 다른 모양입니다. 일단 맺었던 시간, 그 계약을 맺었던 그 시점, 그리고 손해를 본 시점, 손해가 있었음을 확인한 시점, 여러 가지로 다
다르게 해석이 되나 봐요. 네. 지금 뭐 여전히 시효가 끝난 것인지 아닌지 여전히 쟁점인데 지금 키코 상품을 판매한 것은 2007년에서 2008년이고 2008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때 인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민사상의 시효는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뭐 글쎄요. 금감원에서는 최근에 또 그 해외금리 연계용 파생 결합 펀드 네. DLF 또 DLS 네. 이 두 상품에 대해서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뭐 판단한 적이 있었죠? 최근에? 네.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키코라든지 아니면 DLF, DLS 같은 그런 연계형 파생 결합 펀드 이거는 은행에서 출시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빌리면 뭐 이제 수용을 할 때 수용이 위험하다고 수용장을 아예 뭐 닫느냐 아니면은 뭐 구명조끼를 입히는 것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느냐 문제가 남아 있는데 예.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판매 원천 금지보다는 좀 더 판매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소비자 보호에 좀 뭐 만전을 기하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키코나 아니면 DLF, DLS 같은 유사 분쟁이 또 계속 될 수가 있겠군요. 그런 분쟁이 훨씬 남아 있군요. 네, 뭐 원천 판매는 하지 않고 앞으로 금융사도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금융시장이 이제 외부에서 출렁이게 되면 이 파생 금융 상품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펀드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고생했습니다.